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decir. 네, 말하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하다는 hablar이었습니다. 또 hablar과 똑같이 말하다 라는 뜻인데 뭔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겠죠. 자, 이 친구요. hablar 하고 의미도 다르고요. 변형 형태도 다릅니다. decir, ir 동사인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현재형 시제. 여부터 보겠습니다. yo digo. 한 번 더. digo. 네, 해로 바뀌었습니다. decir에다가 원래 형태로 만약에 썼다면 원래 decir 3변형 규칙이니까 3변형 규칙대로 했다면 내거가 되겠죠. 내거. 그리고 데코레이션이랑 또 비슷해져요.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죠? decir. 네, decir이라서 1인칭을 그냥 digo라고 바꾸자. 가운데는 e는 e로 바꾸고 뒤에는 1인칭에서 한 번 더 바꾸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yo digo, tú dices, él dice, nosotros decimos, vosotros decís, ellos dicen. Muy bien. 자, 과거형 조금 재밌습니다. 이거 조금 많이 다릅니다. Yo dije, dijiste, dijo, dijimos, dijisteis, dijeron. 네. 미래형도 조금 다릅니다. decir인데 deciré 안 하고요. diré 합니다. diré, dirás, dirá, diremos, diréis, dirán. 네, 여러분 늘상 같은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문장으로 만들기 하시면서 문장 만들기 하시면서 학습하세요. 연습하세요. 많이 쓰시면서 외우세요. 달달달달달달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비슷하게 변하는 친구들 여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 일단 한 형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런 불규칙한 형태에 익숙해져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연습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Yo digo siempre la verdad. 네, 나는 항상 진실만을 말한다 라는 표현이 돼요. yo digo, 나는 말한다. siempre, 항상. la verdad, 진실을. 나는 항상 진실을 말한다. 자, 두 번째, tú dices cosas muy interesantes. 네, cosa가 thing이에요. 네, 어떠한 것, 물건을 보통 의미하겠지만, 물건만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에도. 스페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cosa가 뭐뭐 한 것. 그래서 cosas 뒤에 muy interesantes. 이러면 또 형용사가 나오면 muy interesantes. 매우 재미있는 것들을 저 말한다라는 세 번째 문제입니다. Ella dice que va a estudiar más. 네. Ella dice que 여러분 관계사가 나왔어요. 관계사가. 자, 이렇게 decir 동사는 사실 일반적인 그냥 문장 형태로 주어, 동사, 목적어의 형태로 쓰이는 경우보다 타인이 한 말, 누군가가 했던 말을 인용하는 형태로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그녀가 말하길 이러면서 그가 말하길 이런 표현이라서 이 관계사 깨하고 많이 사용되는데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거 없어요. 관계사 깨가 들어갔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문장이 두 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뒤에도 동사 변형이 하나 있어야겠죠. 네. 문장이려면 동사가 있어야 되니까, 변형된 동사가 있어야 되니까, 그죠? 첫 번째 문장, 그녀, 당신, 내가, 우리가 너희들이 다 말한다. ella dice, 그녀가 말한다. que 쓰시고요. 같은 형식으로 쭉 문장 하나 쓰시면 돼요. 그녀가 했던 말. 그녀 입장에서 va a estudiar más. 자, 그러면 여기서 그녀는 실제로 이 말을 한 사람한테 뭐라고 말한 건가요? Yo voy a estudiar más 라고 얘기한 거예요. Yo voy a estudiar más. 점 이렇게 안 지키네. más. 이렇게 쓰인 거예요. Yo voy a estudiar más. 누가 이거 마리아라고 할까요? 마리아. 자, 이거를 환이라는 친구가 디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Ella dice, María dice que boy를 다시 3인칭 바꿔줘야죠. 마리아에 합당하게. Ella니까 주어가. 네. Ella dice que ella va a estudiar más. 더 많이 공부할 거래.
저 이런 표현으로 사용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사 꽤 어려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 나가시면 됩니다. 네. 다음 예시 보겠습니다. Decimos que 계속 나오죠. Decimos que viajaremos a Latinoamérica. 네, 여러분, 요거 줄임말이에요. 라탐이라고 하죠. 라탐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쓴다? 원래 라티노 아메리카서 라틴 아메리카를 표현으로 라티노 아메리카라고 하죠. 라티노 아메리카. 얘를 줄이면 이렇게 씁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라틴 아메리카의 줄임말입니다. decimos 우리는 말했다 que viajaremos 미래형으로도 당연히 쓸 수 있죠. 할 것이라고. 뭐뭐 할 것이라고. que viajaremos. 여행할 것이라고. 라틴 아메리카. 우리는 라틴 아메리카 여행할 것이라고 말한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다음이요. decís 하니까, 너희들이군요. decís que queréis salir a tomar algo. 네. 너희들은 알고 뭔가를 tomar 마시다입니다. 뭔가를 마시러 나가다. salir. 나가고 싶다. queréis salir 했으니까. querer 동사 원형. 그죠? 뭐뭐 하고 싶어 한다. salir 나가고 싶어 한다. 뭐 하러? 마시러. 그래서 뭔가를 마시러 나가고 싶다고 말한다. 그죠? 이 문장들의 패턴을 보세요. 뭐뭐 할 것이라고. 뭐뭐이라고. 뭐뭐라고. 뭐뭐라고. 다 라고예요. 관계사 깨가 들어가면 뭐뭐라고. 뭐뭐 한다고. 네, 이런 뭐뭐 한다고 땡땡땡 뭐뭐 한다.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번역을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네. 다음 활용 문장 보겠습니다. Ellos dicen que van a ayudar a su vecino. 네, ellos 그들은 dicen 말한다. 그들은 말한다. que 뭐라고요? 네, 뭐뭐라고 말한다. 뒤에 문장 쭉 읽어주면 되죠. van a ayudar a su vecino. ayudar은 돕답니다. van a ayudar 그러면 가까운 미래형, 미래 시제로 쓴 거죠. 미래 표현으로 도와줄 것이라고. 누구를? a su vecino. 그들의 이웃을 도울 것이라고 말한다. 자,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는 뭐뭐 해라 뭐뭐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면 뒤에 했다니까 decir 동사를 과거형으로 바꿔주면 되죠. 그렇죠? ellos 과거형으로 dijeron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본격적으로 문장 만들기를 하시고 현재, 과거, 미래, 언제 시제를 딱 구분해서 문장 만들기 나의 데일리 리포트를 쓰실 때 많이 사용하셔야 훈련이 많이 되는 그런 친구들이 되겠죠.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친구들입니다. 자, 역시 decir와 hablar 동사 차이점 확실하게 알아봐야겠죠. decir와 hablar의 차이는요, 영어에서의 say, tell 그리고 speak, talk의 차이와 유사합니다. 사실 decir 그러면 say, tell 이 합쳐진 것 같고요. speak, talk가 hablar 둘 다 합쳐서 hablar가 다 포함하고 있는 의미라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차이를 살펴보면요, decir 동사는요, 어떤 생각이나 의견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표현하는 겁니다. 나타내는 거예요. hablar 동사는요, 다른 사람과 포괄적으로 소통하는 행위입니다. 소통과 표현은 다르죠. 표현은 그냥 일방적인 거예요. 소통은 갔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죠? 상호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 차이입니다. decir는 그냥 툭 내뱉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돌아오든 말든. hablar는 돌아와야 합니다. 소통이니까요. 네. 많은 우리 직장에 계시고 많은 조직에 계시는 분들, 지 혼자 말해놓고 소통했대. 그게 무슨 소통이야? 갔다가 와야지. 그거는 표현이에요, 표현. 지가 하고 싶은 말만 다 한 거예요. 디오니시오 쌤이 그 옛날에 장교생활 할 때처럼, 소통이 아니라 표현만 한 거라고요. 반성하시라고요, 저처럼. 소통을 해야지 말이에요. 갔다 와야지 소통이지. 어쨌든, hablar. 소통입니다. decir는 그냥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나는 진실을 말한다. 표현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Yo digo la verdad. 그러면 그냥 자신의 진실됨을 표현한 겁니다. 소통이 아니죠. 두 번째, yo hablo español. 나는 스페인어를 말한다 이지만 뭐 한 거예요? 스페인어로 소통할 수 있다. 나는 스페인어로 소통한다. 이런 의미죠. 소통 가능하다. decir와 hablar은 이렇게 명확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구분해서 사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동사 볼게요. empezar, 시작하다, 개시합니다. 읽어볼까요? empezar. 이 친구도요, 아까 봤던 친구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있는 애가
querer 동사랑 비슷하죠? 에가 뭘로 바뀝니까? 네, 1, 2, 3인칭 단수, 3인칭 복수에서 이 에로 바뀌는 친구입니다. 어떻게 쓸까요, 그러면? empiezo, empiezas, empieza, empezamos, empezáis, empiezan. muy bien. 과거형도 읽어봐야 되겠죠? 과거형 쉽습니다. empecé, 네, empezaste, empezó, empezamos, empezasteis, empezaron. 네, empezar, ar 동사니까 제1변형 규칙에서 뭐만 달라요? 현재 시제 1, 2, 3인칭 단수, 3인칭 복수만 다르고 똑같죠. 미래형도 똑같습니다. empezaré, empezarás, empezará, empezaremos, empezaréis, empezarán. 이게 이렇게 시작하다, 뭔가를 시작하다라는 의미로 empezar 동사를 많이 씁니다. 자, 용법도 한번 봐야겠죠? 자, 문장 보겠습니다. Yo empiezo mi día con una taza de café. Muy bien. Yo empiezo. 나는 시작한다. 뭐를? Mi día. 나의 날. 그래서 나의 하루를 그냥 하루를 이라는 표현을 mi dia라고 표현해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mi día 그럼 나의 하루. 오늘은 나의 날이야. 그래서 es mi día. 이러면 오늘은 내 날이야. 오늘은 뭐 나를 위한 날이어야 돼.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 그냥 Yo empiezo mi día. 나는 그냥 내 하루를 시작한다. con una taza de café. taza가 잔이에요, 여러분. 커피 잔 할 때 그 잔. 여기 드는 잔이 있죠? 그 잔, 그걸 taza라고 합니다. 세다가 taza. taza de café 그러면 커피 한 잔. una taza de café. 나는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라는 문장이 됐습니다. 두 번째. Tú empiezas a correr todos los días. 네. empezar a 하고 동사 원형하면 뭐뭐 하기를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tú empiezas a correr 그러면 뛰기 시작한다. todos los días 매일. 다음 문장이요. Usted empieza a trabajar a las 8 de la mañana. 네. empezar 동사 쓴 다음에 a 동사 원형 쓰면 뭐뭐 하기 시작한다죠. 그죠? empieza a trabajar 일하기 시작한다. 언제요? a las 8, 8시. de la mañana. 아침 8시에 일하기 시작한다. 네. 실제로 제 아내가 8시부터 일을 합니다. 네. 자, 다음. Nosotros empezamos a ver una serie española. 네. 한 번 더. Nosotros empezamos a ver una serie española. 네, 여러분. 세리에는 그 자체로 시리즈라는 의미를 가진 명사지만 요즘 시대의 세리에 그러면 드라마를 의미하기도 해요. 시리즈는 드라마 이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nosotros empezamos a ver 우리는 보기 시작한다. una serie española 스페인 드라마를 보기 시작한다는 게 되겠죠. 그죠? 스페인 드라마 유명한 거 있죠? Casa de Papel. Casa de Papel. 파펠이 여러분 페이퍼예요, 페이퍼. 종이를 스페인어로 파펠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폐도 다 종이다 이런 의미로 지폐도 파펠. 그죠? 파펠이 또 종이, 대본도 종이잖아요. 그래서 대본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극에서. 그래서 파펠은요, 원래 기본적으로 종이를 의미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폐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씁니다. 까사 데 파펠 이런 무슨 뜻일까요? 종이의 집. 종이의 집. 여기서 말하는 종이는 네, 지폐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조폐국 공사, 스페인 왕립 조폐공사에 이제 침투해가지고 테러리스트들이 막 이렇게 강도들이라고 해야 되나? 테러리스트 뭐 돈을 훔치는 그런 과정. 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요, 네, 이 표현은 잘못된 거죠, 과학적으로. 세상에 그 어떤 지폐도 종이로 만들진 않습니다. 다 섬유로 만들죠. 천으로 만듭니다. 네. 종이로 만들면, 네, 뭐, 한 1년만 지나면 다 사라져버릴 거죠. 쓰면 안 되죠. 그죠? 섬유로 만듭니다. 물론 종이도 성분도 일부 들어가긴 하지만, 네. 지폐는 종이가 아니다. 섬유다. 옷감이다, 옷감. 옷감으로 만드는 게 지폐다. 네.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Vosotros empezáis a leer un libro. 한 번 더. Vosotros empezáis a leer un libro. 네, empezáis a leer. 너희들은 시작한다. 뭐 하기를? 읽기 시작한다. un libro. 책 한 권 읽기 시작한다. 문장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다 empezar, a 동사 원형 쭉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Ellos empiezan a caminar por el parque. 네. caminar por 하고 장소 나오면 뭐뭐를 걷기 시작한다. 뭐뭐로 어디를 통해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통해서 걷는다. Ellos empiezan a caminar. 걷기 시작한다. por el parque. 공원을 통해서 공원 쪽으로 네, 공원을 걷기 시작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이? 천천히 눌러. 천천히. 네. 자, empezar 여러분, comenzar도 시작하다예요. 기억하시죠? 저 comenzar를 우리 먼저 봤습니다. 근데 empezar을 하고 comenzar을 하고도 완벽하게 동일한 친구들은 아닙니다. 매우 유사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empezar하고 comenzar 동사는요. 사실 의미상 아무런 차이가 없을 만큼 매우 자주 그리고 높은 빈도로 혼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empezar는요. 이렇게 쭉쭉쭉 가는데 이런 거예요.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슥 시작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침이 오늘 하루가 시작된다 라는 표현할 때 하루는 내가 의도적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죠. 그냥 내가 자든 살든 죽든 심지어 오늘 해도 내일 하루는 다시 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계속 반복돼서 자연적으로 시작하는 걸 empezar 동사 쓰고요. 보통 의도적으로 시작, 자 지금부터 시작하는 걸 comenzar 동사로 씁니다. 그래서 이런 분명히 의미상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문장으로 el agua empieza a caer. a caer, caer는 떨어지답니다. caer. 물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쏟아지는 거죠. 자연적인 시작으로 똑똑똑똑 내가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뭐 중력의 힘에 의해서든 뭐든 어디 있었든. 그런데 la fiesta comienza ahora. 네. 이렇게 씁니다. 파티는 지금 시작한다. 의도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땡 하고 시작하는 거. 그게 comenzar입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이고 일상적이고 자연적이고 우연적인 행위나 또는 사건의 시작을 empezar로 또 공식적이나 반대로 공식적이거나 매우 전문적이거나 의도적으로 또는 계획적인 행위 또는 사건의 시작은 comenzar 동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한 디오쌤의 꿀팁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그냥 허용됩니다. 이런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제대로 알고 제대로 쓰면 더 좋은 거니까요. 이 구분을 하신 상태에서 사용하시면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고급 레벨이 올라가서 뭔가 실제로 신문을 읽고 이해하고 뭐 에세이를 읽고 논문을 읽고 이해하는 수준에 더 다르면요. 그분들은 다 이런 의미를 구분을 해서 사용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이요. tener 동사 드디어 나왔네요. tener 가지고 있다, 소유하다, 그죠? 뭐뭐를 가지고 있다, 뭐뭐가 있다 이런 표현. 근데 동사 어떻게 변할까요? 보니까 1인칭 단수에서 이 해를 쓰는 친구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죠? 네, 많이 사용됩니다. 실제로. 자, 첫 번째, yo tengo. yo tengo. 네, 나는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또 tienes. 애가 이해로 변하는 동사입니다. 그죠? 또 tiene. tenemos. tenéis. tienen. 네, 과거형은 estar 동사랑 거의 똑같죠. estuve 하면 그죠? 나는 어떤 상태였다, 어디 있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s만 뺀 거예요. estar 동사 과거형에서 그죠? tuve, tuviste, tuvo, tuvimos, tuvisteis, tuvieron. 네. 미래 시에 또 다릅니다. tendré입니다. tendré. 네, yo tendré, tendrás, tendrá, tendremos, tendréis, tendrán. 네, 잘 읽었습니다. 이렇게 동사 변형은 됩니다. 현재, 과거, 미래 시제. 예, 실험은 봐야겠죠. 첫 번째 형법입니다. tener에다가 어떤 소유물, 소유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이 같이 나열되면 뭐뭐를 가지고 있다가 됩니다. 예를 들면 yo tengo una casa grande. 네, yo tengo, 나는 가지고 있다. una casa grande, 큰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다. 네, 물론 전 아닙니다, 여러분. 희망사항이에요. 네. Tú tienes un restaurante muy popular. 네, tú tienes 한 다음에 un restaurante. 레스토랑은 소유 대상이죠, 그죠? Un restaurante muy popular. 매우 유명한 식당을 하나 가지고 있다. 다음, Diego tiene mucho dinero. 네, 디에고는 tiene mucho dinero.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dinero가 스페인어로 또 돈입니다. 돈. dinero. 네, dinero. 그래서 데나리우스, 로마의 화폐였죠. 데나리우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dinero.
네. 다음 문장. Nosotros tenemos 20,000 wones. 네, 이렇게 실제 화폐의 금액을 그대로 딱 써도 돼요. 이만큼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우리는 20,000, 10, 1000, 1000이 20개 있습니다. 2만이죠. 원에스. 네, 그러면 우리 한국의 화폐. 원의 복수형. 원에. 우리 20만 원을 가지고 있다. 다음. Vosotros tenéis un negocio propio. 네. negocio가 비즈니스였습니다. propio는 자신의, 스스로의. 자기 자신의. propio. 자신의 자기 사업을 가지고 있다. 네. 다음이요. Ellos tienen millones de libros. 네, 여러분 기억하시죠? 미연 하면 100만인데 그냥 100만이라는 수치를 복수로 똥 하고 써버리면 무수히 많은 수백만 권의 그런 이런 표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됐습니다. 또 다른 용법입니다. tener 동사에다가 관계, 특징, 부속물, 일정, 과제 등등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같이 명사를 같이 쓰면요. 뭐뭐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다. 어떤 특징이 있다. 어떤 부속물이 있다. 어떤 일정이 있어. 우리 어떤 숙제, 과제가 있어. 이런 표현을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그죠? 뭐뭐가 있다. 네. 지금까지는 뭐뭐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무엇이 어떤 장소에 있다라는 표현으로 에스타르 동사와 I 동사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tener 동사도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이런 표현입니다. Yo tuve 3 primos. 네, 과거 시제로 나는 세 명의 프리모스 사촌들입니다. 프리모가 사촌입니다. 프리모스. 그럼 사촌들이겠죠. 나에게는 나는 3명의 사촌이 있었다. 지금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표현이 돼버렸죠. 좀 슬픈 문장이 됐습니다. 우리는 과거 시제를 연습하려 했을 뿐인데. 네. 어쨌든 이렇게 나와 인간관계를 나타내죠.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죠. 프리모. 다음. Tú tuviste el pelo negro. 네, 너는 가지고 있었다. El pelo negro. 검은색 머리를. 그래서 이 검은 머리가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너는 검은 머리였다. 이었다. 이런 표현으로 바뀝니다. 다음. Mi casa tuvo 5 habitaciones. 나의 집은 방이 5개가 있었다는 표현이죠. 5 habitaciones. 방 5개를 소유하고 있었다. 방 5개를 가지고 있었다 했으니까 다 부속물이 있었다. 뭐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됐죠. 그죠? 조금 더 이슈를 봐야 되겠죠. 일정도 있고 과제도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한테 회의가 있어요. 일정이죠. 그래서 tener 동사를 씁니다. Nosotros tuvimos una reunión importante. 네, nosotros 우리들은 tuvimos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소유한다고 해석해 보자고요. 근데 una reunión importante. 아주 중요한 회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일정이 있는 거죠. 그죠? 일정이 있었다. 과거형으로. 다음. Vosotros tuvisteis tareas de literatura. 네, 너희들은 가지고 있었다. tuvisteis. tareas. 과제. 그러면 가지고 있었다가 아니라 있었다라고 표현하면 되겠구나. tareas de literatura. 너희들은 문학 숙제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다음. Ellos tuvieron trabajos muy duros. 네, trabajo는 업무잖아요. 업무를 가지고 있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냥 업무가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당연히 과제적 성격이니까요. Ellos tuvieron trabajos muy duros. muy duro. duro 그러면 단단한인데 trabajo가 duro한 거면 어려운 거다. 한번 설명드렸어요. 왜? 옛날에 아주 오랜 시대 우리 이제 라틴어를 사용하던 그 제국 로마 시대에서는 어떻게 사용됐겠습니까? trabajo가 다 돌 깨는 거였겠죠. 그죠? 돌이 단단해요. 그럼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죠? 그래서 trabajar duro가 힘든 일을 표현할 때는 단단한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했었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우 힘든 업무가 있었다. tener 동사로 사용합니다. 자, 스페인어의 tener가 정말 특별한 이유는요. 바로 감정과 특정 상태들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 정말 처음 보신 분은 많이 멘붕입니다. 그러나 익숙해지시기만 하면 돼요. 저 tener과 함께 사용하는 감정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따로 빼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Yo tendré, 미래형 연습해 보겠습니다. Yo tendré mucho miedo.
네. miedo가 여러분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직역하면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가 돼요. 그럼 뭐예요? 무서울 거야. 네. tener miedo 그럼 무서워하답니다. 두려움을 가지다라고 지역하고 무서워하다라고 씁니다. 네. 다음 tú tendrás sueño. sueño가 잠, 꿈입니다. 잠, 꿈. sueño 그러니까 tener sueño 그러면 졸리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미래형사 쓰니까 너는 졸릴 것이다.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él tendrá hambre. Muy bien. 자, él tendrá 그는 가질 것이다. hambre 배고픔. hambre가 배고픔이에요. 그래서 상태 보시죠. 상태. 배고픈 상태에도 tener 동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스페인어는. 그래서 él tendrá hambre 그럼 그는 배고플 것이다. 라는 얘기죠. Yo tengo hambre. 나는 배고파요. tengo hambre. 배고파. 나 배고파요. 라는 표현 tengo hambre라고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요렇게도 표현했죠. 또 다른 상태들. Nosotros tendremos sed. 네. sed가 목마름이에요. 목마름을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목마를 것이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목마르다 라는 표현도 tener 동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tengo 나 목말라. tengo sed 라고 표현해야 돼요. tengo sed. sed가 갈증, 목마름. 갈증, sed. 다음 추위도 가져야 됩니다. 스페인어로. 네, 볼게요. vosotros tendréis mucho frío. 네, 너희들은 많이 추울 것이다 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추위, frío도 tener 동사랑 써야 합니다. 반대로 더위도 tener 동사랑 씁니다. ellos tendrán mucho calor. 네, 그들은 많이 더울 거예요. 이런 표현. ellos tienen mucho calor. Yo tengo mucho frío. tengo frío. 나 추워. tengo calor. 더워.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tener 동사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자, tener과 함께 사용되는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요보다 좀 더 많지만 이 정도면 여러분들 일상은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자, 하나씩 볼까요? 자, 공포, 두려움, miedo. 네, 나를 기점으로 표현해 봅시다. tengo miedo. 그러면 무서워가 되겠죠. 그죠? 다음 부끄러움 수치가 vergüenza. 한 번 더 vergüenza. 네, 여러분 구에 해우에면 원래 뭐 해야 돼요? 게 우가 발음 안 돼야 돼요. 근데 요 위에 뭐가 있습니까? 점 두 개 콕콕 찍혀 있죠? 이걸 diéresis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우를 생략하지 마라 라는 표시. 우 생략 안 됩니다. vergüenza. 네, 부끄러움. tengo vergüenza. 무슨 뜻일까요? 나는 너무 부끄러워가 되겠죠. 그죠? 다음에 배고픔. tengo hambre. 배고파. 너무 추워. tengo frío. 더워. 아파. tengo dolor. 네, tengo dolor. 아파. 그래서 나 지금 머리가 아파. 이러면 me duele la cabeza. gustar 형식의 형태로, 네, gustar 동사의 형태로, 역구조 동사의 형태로 나에게 아픔을 준다라는 형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도 돼요. tengo dolor de cabeza. 그래서 cabeza 자리에 아픈 부위를 넣으면 되겠죠. 이 부위에다가. 그죠? 단어 바뀝니다. estómago, 배 아파, 장이 아파. 그죠? la pierna, dolor de pierna, 다리가 아파. 그래서 dolor de cabeza 있으면 돼요. tengo dolor de cabeza. 두통이 있어. 네. 나 두통, 머리가 아파. 이런 표현. 자, 희망, 기대, esperanza. 네, tengo esperanza. 그럼 뭐예요? 나는 희망이 있어. 인내심, 참을성. tengo paciencia. 나는 인내심이 있어. tengo sed. 목말라. 네. tengo calor. 더워. tengo cansancio. 피곤해. 네. tengo cansancio. 나 피곤해. tengo alegría. 기뻐. tengo confianza. 나는 확신이 있어. 네. tengo sueño. 졸려. 네. tengo fiebre. 나 열병, 나 감기 걸렸잖아. 열병 걸렸잖아. 네, 이런 표현. tengo fiebre. 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tener 동사랑 같이 사용되는 여러 감정 상태들. 주로 많이 쓰는 거. tengo miedo, vergüenza, hambre, frío, dolor, sed, calor, cansancio, sueño. 이런 것들. 그렇죠? tengo fiebre까지. 이런 중요한 애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많이 사용되는 친구들. 이렇게 tener 동사랑 같이 쓰이는 감정 상태 나타내는 표현도 써봤습니다. 자, tener 동사의 네 번째 용법입니다. tener 동사 쓰시고 뒤에 연도, 횟수를 쓰면 그냥 나이 표현이 돼요. 너 몇 살이야? ¿Cuántos años tienes? 한 번 더. ¿Cuántos años tienes? 네, 너는 몇 해를 가지고 있니? 네,
영어로는 How old are you? 라고 물어보잖아요. How old? 너는 얼마나 늙었니? 라는 걸 물어보는데 스페인어는 그렇지 않아요. 너 몇 년이나 가지고 있니? 네. 저 한 뭐 30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별거 없네. 난 80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가지고 있다고 표현해요. tener. 답변이 뭐겠어요? 그러면 tengo 34 años. 네. 내 나이. tengo 하시고 상대방한테 물어볼 때는 ¿cuántos años tienes? 너니까 tienes. 그죠? 당신은 tienes라고 바꾸셔야겠죠? ¿cuántos tienes? 물어본 다음에 답변 어떻게 해요? yo 생각하고 tengo. 내 나이의 숫자. 20살이면 20. 그 다음에 연해를 의미하는 años가 되겠죠. años. tengo 34 años. 네, 34살. 저는 34살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냥 적은 거예요. 저는 34살 아니에요. 네. 만 나이의 시행으로 인해서 저는 34살이 아니게 됐습니다. 이 책을 쓸 때는 34살이었는데, 네, 지금 강의를 하다 보니까 34살이 아니게 됐어요. 너무 좋습니다. 네. 물론, 한국식 나이로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만, 원래 이 중남미 또 서구권에서는 유럽, 스페인 이런 데서는 원래 한국식 나이가 없죠. 원래 태어난 날 기점으로 생일이 지나면 1살. 또 항상 다 만 나이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너 아내는 몇 살이야? ¿Cuántos años tiene tu esposa? 한 번 더. ¿Cuántos años tiene tu esposa? 네,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Cuántos? 얼마나? años, 횟수를. 얼마의 횟수를 tiene, 가지고 있니? tu esposa, 너의 아내가. 그랬더니 발끈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Por qué lo preguntas? 한 번 더. ¿Por qué lo preguntas? ¿Por qué? 왜? lo, 그것을. 여기서 그것이 뭐예요? años. 그죠? ¿Por qué lo preguntas? 그걸 왜 물어봐? 네? 그랬더니 이래요. Mi esposa quiere regalarle algo. 한 번 더. Mi esposa quiere regalarle algo. Mi esposa, 내 아내가 quiere, 원해. 뭘 하기를 원해요? 동사원형 나왔네요. regalar, 선물하기를 원해. le, 하나처럼 붙었지만 그냥 간접 목적어죠. 간접 목적 대명사. 그녀에게 선물하고 싶어해. 알고 무언가를. 네. 오해했어. Ay, perdón. 따라볼까요? Ay, perdón. 네. Ay, 그러면 아이고 이런 표현이에요. 아이고. perdón, 미안해. perdón. 사실 요 perdón 표현 진짜 일상으로 많이 쓰는 겁니다. perdón,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I'm sorry 이런 표현이에요. perdón. 영어의 pardon이랑 비슷하죠. 근데 영어는 좀 특이해요. 라틴어에서 기원한 단어들을 조금 이제 좀 품격 있는 또 고상한 표현인 것처럼 쓰는 그런 게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라틴어인데요. 근데 스페인에서 perdon은 그냥 I'm sorry 해당하는 거예요. I'm sorry. 네, perdon. 영어는 pardon. 이러면서 뭔가 고상한 척. 아니에요. 영어에서 고상한 애들이 이제 스페인어에서는 그냥 다 이제 서민들, 일반 시민들 그런 급인 거죠. 영어의 급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다. 여러분 지금 스페인어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언어를 배우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네, perdon. 미안해.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이요. perdon 사실 perdonar 동사에서 왔습니다. perdonar. 용서하다 동사를 명령형으로 쓰는 거예요. perdón. 용서해라 이 녀석아. 이런 강제하는 명령회로니까 이렇게 오버하는 거예요. 근데 perdón. 용서해 주세요. 네, 용서하세요. 이런 표현이에요. 용서하세요. 네. 그래서 미안해가 됐죠. Ella tiene 30 años. 그녀는 30살이야.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녀는 30살이야. 선물을 하고 싶어서 나이가 비례했던 거였죠. 그죠? 네. 자, tener que. 여러분, tener que. 우리 관계사 que가요. 이렇게 또 다른 부가적인 어떤 어휘나 표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tener que는 일상생활과 너무 밀접해요. tener que. 보겠습니다. tener que 쓰시고요.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면 뭐뭐뭐 해야 한다가 돼요. 이거 진짜 많이 쓸 수밖에 없죠. 나 숙제해야 돼. 나 밥 먹어야 돼. 공부해야 돼. 일해야 돼. 너무 많이 쓰잖아요. 일상생활에. 그죠? 그 표현을 tener que로 하시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Yo tengo que hacer la tarea. Muy bien. Yo tengo que hacer. hacer은 뭐뭐 하다죠. La tarea 뒤에 있는 거. 숙제해야 돼. 라는 표현이 되겠죠. Yo tengo que hacer la tarea. 숙제해야 돼. 두 번째, 나는 공부해야 된대요. Tú tienes que estudiar para el examen.
네, tú tienes que estudiar. 너는 공부해야 해. Tienes que estudiar para el examen. 시험을 위해서. 다음이요. Él tiene que trabajar hoy. 네, él, 그는 tiene que trabajar. 일해야 해. hoy, 오늘. 이런 표현이 되겠죠. 좀 더 봐야겠죠. Nosotros tenemos que comprar el regalo. 네, 여러분, tenemos que comprar. 사야 해. 사야, 구매해야 돼. 구매해야 돼. 뭐를? 선물을. el regalo. 다음 문장이요. Vosotros tenéis que limpiar la casa. Muy bien. Tenéis que limpiar. 너희들은 청소해야 돼. 씻어야 돼. 청소해야 돼. limpiar, 청소하다. 씻다. limpiar. La casa, 집을. 그래서 집을 청소해야 돼. 다음이요. Ellos tienen que practicar español. Muy bien. 자, 그들은 tienen que practicar. 연습해야 돼. practicar가 연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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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하다. practicar. Tienen que practicar español. 스페인어를 훈련해야 돼, 연습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의무를 나타내는 거죠. 뭐뭐 해야 한다. 그런데요, 여러분, tener게 이전에 우리가 뭐뭐 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어떤 의무를 나타내는 동사가 deber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도 또 겹치잖아.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사실 되게 미묘하지만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알아볼게요. 자, 모든 특정 행위의 필요성이나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는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네, 이런 똑같이 뭔가 의무를 나타내는 건데, 첫 번째, tener게는 뭐냐? 요인이 외부적 요인입니다. 또는 개인적 결정에서 일반적인 의무나 필요성을 나타내요. 일반적인 겁니다. 즉 중요한 거. 요인이 뭐냐? 외부적인 요인으로. 내가 뭔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어. 또는 개인적 결정. 나 이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어. 내가 결정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반적인 의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되는 거. 그런데 deber은요 달라요. 책임감, 도덕성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적이고 사회적인 의무나 필요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네, 다르죠? deber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야 마땅한 일들, 네, 그런 걸 나타낼 때 deber. 그냥 자기, 내 목표, 내 결정 또는 어쩔 수 없는 외부적인 상황 이런 것들로 해야 하게 되는 것들을 tenerque를 사용하는 겁니다. 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거예요. Yo tengo que estudiar para el examen. 네, so tengo que estudiar. 나는 공부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의 의무인가요? 그냥 개인적 결정, 외부적 요인, 네, 학교 생활이라는 외부적 요인, 그리고 그냥 뭐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을 덜 맞기 위한 나의 개인적 결정. 그냥 일반적인 의무다. 네, 나는 시험을 위해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의무, 개인적인 의무. 그런데 이렇게 쓰면요. Los políticos deben ser honestos. 네, los políticos, 정치인들은 deben ser, 되어야 한다. honestos, 정직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정치인들은 정직해야 되죠. 이건 공적인 의무예요. 법에 쓰여 있잖아. 그죠? 그리고 법에도 있지만 도덕적으로도, 그죠? 관념적으로도 당연히 그들은 정직해야 하죠. 그래서 deber 동사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학생이라는 직업상 사회적, 도덕적 책임이 있다라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학생들은 반발하겠지만, 네, 있습니다. 왜? 국가가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잖아요. 우리 사회가 교육에다가. 왜 하는 걸까요? 당연히 너희들의 잘 자라서 20살 땡 넘으면 이 나라의 주권자들이 되니까, 우리의 미래니까 돈을 그냥 막 때려 붙죠. 전문가들도 갖다 붙이고,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한테는 학교를 열심히 나오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사회적 책임이 있다. 돈을 받아먹고 있으니까 우리 사회의 재원을, 우리의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너희들 스스로의 미래와 당연히 deber 동사로도 쓸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 deber 동사를 공부하다에 쓴다면, 개인적인 의무에다가 deber을 쓴다면, 네, 의미를 한층 높이는 겁니다. 의무의 중요성을 한층 높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tenerque와 deber은 이러한 정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막 혼용하기에는, 네, 조금 상반적인 차이가 좀 있죠. 그죠? 자, 다음입니다. entender. 네. 이해하다, 알아듣다, 납득하다입니다.
자, 현재형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에가 이에로 한 번 더 변하는 동사입니다. 가운데 있는 에가. 자, 읽어봅니다. entiendo, entiendes, entiende, entendemos, entendéis, entienden. 네, 과거형으로요. 쉽죠? entendí, entendiste, entendió, entendimos, entendisteis, entendieron. Muy bien. 미래형으로 너무 쉽습니다. entenderé, entenderás, entenderá, entenderemos, entenderéis, entenderán.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변형도 한번 봤습니다. 문장으로 만나봐야겠죠? 나는 문제를 이해한다. Yo entiendo el problema. 자, tú entiendes la importancia del trabajo. 너는 업무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그래서 importancia, 중요성, del trabajo, 그 업무, 직업의 중요성. 다음, usted, 과거형이네요. entendió el concepto fácilmente. 네, 여러분, concepto 당연히 컨셉이겠죠? fácilmente, 쉬운이라는 fácil 형용사 뒤에 mente 붙여서 mente형 파생부사가 됐습니다. 쉽게, 그죠? 당신은 컨셉, 개념을 쉽게 이해한다. 이해했다. 과거에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Nosotros entendimos la necesidad de estudiar. 한 번 더. Nosotros entendimos la necesidad de estudiar. 네, necesidad de estudiar. 공부하기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했다. 우리들은 이런 표현이 되겠죠. 다음 문장. Vosotros entenderéis las instrucciones. 한 번 더. Vosotros entenderéis las instrucciones. 네, 영어랑 아주 똑같겠죠? instruction, 설명서들을 이해할 것이다. 미래형으로 써죠. entenderéis. 자, ellos nos entenderán. 이렇게 해서 간단히 쓸 수 있습니다. nos, 목적 대명사가 나오면 동사 앞으로 나와야 되니까요. ellos nos entenderán. 그들은 우리를 이해할 것이다. 라는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comprender라는 동사도 이해하다입니다. 네, entender와 comprender 찾아보면 둘 다 이해하다예요. 그러나 역시 이 두 동사도 의미상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이해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걸로는 똑같지만 이해의 깊이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게 더 깊게 하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comprender가 더 깊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entender 쓰면요. 그냥 모든 세부 사항까지 깊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comprender는요. 모든 세부 사항과 그 주변에, 그 저변에 있는 뉘앙스까지 깊게 이해하는 완벽한 이해를 나타내요. 그래서 예시를 보면요. Yo entiendo la situación. 나는 그 상황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해요? 대략 이해한다. 개념적으로 대충 어떤 상황이 대충 알겠어. Yo entiendo la situación. situation이죠. 그렇죠? 그런데 yo comprendo el problema. 네, yo comprendo el problema 이렇게 읽으면요. 나는 문제를 완전히 이해한다. 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entender와 comprender도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차이를 좀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encontrar 동사입니다. encontrar, 네, 이게 찾다, 찾아내다, 발견하다 이런 뜻인데 발견하다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찾다 동사도 다르게 있지만 encontrar는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만나다, 마주치다도 encontrar 동사를 제귀 동사의 형태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서로가 서로를 찾아내다 이런 형식으로. 자,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이 친구는요 are 동사인데 가운데 있는 o가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 3인칭 복수에서 o가 우회로 바뀌는 동사입니다. o가 우회로 한 번 더 바뀌는 동사 읽어보겠습니다. encuentro, encuentras, encuentra, encontramos, encontráis, encuentran. Muy bien. 과거형 encontré. 쉽죠? encontraste, encontró, encontramos, encontrasteis, encontraron. Muy bien. 미래형 encontraré,
쉽습니다. encontrarás, encontrará, encontraremos, encontraréis, encontrarán. 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encontrar, 발견하다, 찾아내다 동사. 자, encontrar 하고 사람과 물건이 바로 나오면요. 뭐뭐를 찾다, 찾아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읽어봅니다. Yo encontré mi libro favorito. 과거형으로 썼죠.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을 찾았다. 다음, tú encontraste un buen restaurante. 네, 우리 형용사 bueno를 명사 앞에 써서 buen restaurante, 좋은 레스토랑을 하나 찾았다. 너는. 다음 문장이요. Él encontró un trabajo después de mucho tiempo. 네, 그는 찾았다. un trabajo. 어떤 직업을 찾았대요. Después de 하면 뭐뭐한 이후에죠, 그죠? Después de mucho tiempo. 많은 시간이 뒤에,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좋은 직업을 찾았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시 보시죠. Nosotros encontraremos una solución. 네, 우리는 해결책, 솔루션을 하나 찾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미래형으로 있고요. 두 번째, Vosotros encontraréis un lugar para vivir juntos. 네, juntos는 함께, vivir juntos 그러면 함께 살기, para, 위한, 함께 살기 위한 lugar, 한 장소를 찾을 것이다. 그래서 함께 살기 위한 곳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있죠. Ustedes encontrarán una oportunidad para viajar. 네, 당신들은 encontrarán 찾게 될 겁니다. opportunity, 기회죠. oportunidad para viajar. 여행하기 위한 기회를 찾을 것입니다. 네, 이런 형식이 되겠죠. 자, 제귀 동사로 쓰면요. encontrarse, se가 더해지겠죠. 이 se는 각 인칭에 따라서 다 맞춰서 바뀌겠죠.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서. 그렇게 쓰면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표현으로도 쓰입니다. estar 동사랑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encontrarse 뭐뭐뭐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전치사 en을 같이 쓰면요. 어떤 장소에 있다라고도 표현될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지내세요? ¿Cómo está usted? 이라고 물어보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근데 encontrarse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Cómo se encuentra usted? 한 번 더. ¿Cómo se encuentra usted? 굉장히 품격 있는 인사말이에요. 어떻게 지내십니까?를 좀 품격 있게 ¿Cómo está? 보다 좀 더 한 단계 위로 올라가서 ¿Cómo se encuentra usted? 이런 표현입니다. ¿Cómo se encuentra usted? Se encuentra, 스스로를 찾으십니까? 자기 스스로를 찾는 거야. 어디 보자. 내 상태 어떤가? 괜찮네요. 네, 이런 표현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답변을 뭐랍니까? Yo me encuentro muy bien hoy. 한 번 더. Yo me encuentro muy bien. 네. 질문이 ¿Cómo se encuentra usted? se는 당연히usted과 맞춰 있는 거죠. 동사랑 맞춰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me고 다시 맞아야겠죠. 이렇게 다 맞아야 됩니다. Yo me encuentro muy bien hoy. 오늘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오늘 제가 제 스스로를 찾아보니까요. 아주 좋네요. 상태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마지막. 너는 상태가 안 좋다. Tú te encuentras mal. 네, 한 번 더. Tú te encuentras mal. 네,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써요. 특히 일생 현장에서는 그냥 내 오늘 상태가 좀 살짝 안 좋아, 감기균이 있는 것 같고 뭔가 me encuentro mal 이런 표현. 네, 내가 아파 보여. Tú te encuentras mal. 너가 어디 좀 아프구나. 네, 이런 표현. 네, 할 때 tú te encuentras mal. 그러니까 encontrarse를 많이 씁니다. 네, 이런 표현. 자, 상태를 나타낼 때 이렇게 씁니다. Nosotros nos encontramos ocupados ahora. 네, 보셨죠, 여러분? ocupados가 아까 estar 동사를 썼잖아요. 선생님, 우리 회장님, 사장님 부재 중이세요. está ocupado. 그녀는 부재 중입니다. ella está ocupada. estar 동사 썼잖아요. 똑같이 encontrarse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쁘다. 우리는 지금 부재 중입니다. ocupados. 네, 우리 지금. 다음, en 전치사를 en을 사용하면 어떤 장소에 있는 겁니다. 자, 볼까요? Vosotros os encontráis en el aeropuerto.
Muy bien. 너희들은 os encontráis. 스스로를 찾아낸다. 어디에서요? 공항에서. 공항에서 스스로를 찾아낸대요. 그럼 거기 있다는 뜻이겠죠. 그죠? 마지막 보겠습니다. Ellos se encuentran en el cine. 네. Ellos, 그들은 se encuentran. 스스로를 찾아낸다. En el cine. 영화관에서. 그러면 영화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답변을 내가 듣고 싶어요. 그럼 질문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디의 장소? en 뭐뭐뭐 이 장소에 해당하는 녀석부터 내려와야겠죠. 어떤 의문사로? 어디를 뜻하는 donde. 네. 그녀들 또는 당신 너를 너 어디에 있니?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뭐가 와야 돼요? 그래서 얘가 그대로 오면 되죠. 그녀라고 그들이라고 표현하면 donde se 동사 그대로 내려오고요. encuentran 그 다음에 드디어 의동주니까요. 마지막에 주어가 ellos,로 내려오겠죠. 하고 질문 끝. ¿Dónde se encuentran ellos? 그들은 어디에 있나요? 네. 우리 전 질문해 보시면 상태가 어떤가요? ¿Cómo te encuentras? ¿Cómo se encuentra? 였잖아요. 그죠? ¿Cómo se encuentra usted? ¿Cómo 쓰면 상태 물어보는 거고, ¿Dónde 쓰면은 어디 있냐 물어보는 거죠. 장소. 자, con을 쓰면요. 반대로 다른 상태로 con을 쓰면 누구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네, 어떤 특정 상황을 장소에 직면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날 때 encontrarse con을 씁니다. 문장 읽어볼게요. Me encontré con mi amigo en el metro. 네, me encontré 나 스스로를 찾았어. con 누구와 함께? mi amigo 내 친구를. 그래서 지하철이 metro 전철이죠. metro, en el metro 지하철에서 친구를 만났어. 다음이요. Tú te encontraste con una persona atractiva. 네, persona atractiva. 그러면 attractive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너는 매력적인 한 사람과 마주쳤다, 만났다. 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이요. Él se encontró con la policía en la calle. 네, 그는 se encontró con 뭐뭐와 함께 누구누구를 만났대요. La policía en la calle. 그래서 길거리에서 경찰과 마주쳤답니다. 네. 딱히 죄 지은 거 없으면 문제될 거 없죠? 네. 자, 다음 직면했다라는 표현. 뒤에 보통 우리가 직면한다 그러면 상황이나 문제, 어떤 기회 이런 것들이죠. 그죠? 상황들 읽어보겠습니다. Nosotros nos encontramos con un problema. 네, nosotros 우리들은 nos encontramos 우리 스스로를 발견했어요. con un problema 뭐뭐와 함께 문제점과 함께 오늘 문제점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다음 vosotros os 다시 한 번 더 vosotros os encontrasteis con una oportunidad. 네, vosotros os encontrasteis 너희들은 스스로를 발견했다. con una oportunidad 기회를 마주했다. 기회를 마주쳤다. 기회를 잡았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죠? encontrarse가 만나다라는 표현인데 만나는 걸 문제점과 만나고 기회와 만나면 문제는 직면하는 거, 기회는 마주하는 거. 이런 표현을 계속 쓰이는 거, 맞닥뜨리는 거. 그래서 만나다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죠? 다음 마지막. Ellos se encontraron con una crisis económica. 네, ellos se encontraron. 그들은 만났다. con una crisis económica. crisis, 위기, económico, 경제적인. 그래서 경제 위기에 맞닥뜨렸다라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역시 하나 차이점 있는 거 알아봤는데 이거는 조금 많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encontrar 지금까지 봤던 동사는 뭔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는 거. 영어로 find죠. 그런데 buscar는요 search입니다. 찾는 행위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혼동 없이 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둘 다 찾다라고 한국어에서는 우리 한국어는 차이를 두지 않아요. 이거를 그죠? 찾는 행위를 하든 찾는 결과를 의미하든 우리는 별반 구분을 하지 않는데 스페인어, 영어도 완전히 다른 의미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buscar면 행위 그 자체, 찾는 행위 그 자체. encontrar는 찾는 행위 끝나고 나면 이 행위 끝에 찾아내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Yo estoy buscando las llaves. 나는 열쇠들을 찾는 중이야. 행위죠. 행위. 찾아냈어요? 아니에요. 찾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네. 근데
encontraros면요. Yo encontré las llaves. 찾아냈어요. 이미 결과가 찾아냈습니다. 네, 이런 차이가 두 사이에는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좀 꼼꼼하게 네, 완벽하게 혼동하지 마시고 헷갈리지 마시고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우리 초고 스페인어 1 대장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와주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이 정도까지 해내실 수 있다면 더 앞으로도 더 많은 더 높은 단계 스페인어로도 얼마든지 여러분 좋은 성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우리가 있는 단계는 초급 1단계입니다. 네, 2단계를 모두 완료하셨어요. 그렇다면 다음 단계로 또 나아가 봐야겠죠. 초급 1 레벨에서 우리 초급 스페인어 1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깨우쳐셔야 할 것들은 첫 번째, 스페인어가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스페인어로 된 문자를 읽고 스페인어로 발음하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해지는 과정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전적인 스페인어, 회화 스페인어를 앞으로 여행 스페인어, 다음에 이어지는 여행 스페인어에서 한번 계속 이어가 볼 예정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크게 저는 핵심 레벨에 해당하는 이 친구들을 보통 이제 문법 단계, 원리 이해 단계, 그다음에 요거에 해당하는 이제 실용 단계로 이렇게 저는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초급 스페인어 1을 모두 마치신 여러분들께서는 다음에 여행 스페인어로 이제 써먹어야겠죠. 네, 우리가 원리를 이해했고, 네, 조금 익숙해졌어. 스페인어를 발음하고 읽고 하는데 익숙해졌어. 그렇다면 써야 됩니다. 실전적으로 써야만 언어를 통달할 수 있고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어를 여행의 각 장면별로 사용하는 연습을 할 텐데, 자, 보시면 여행 스페인어를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다음 이어지는 다음 레벨 여행 스페인어는요, 파트가 총 7개로 구분되어 있고요. 여행에서 발견하는 주요 장면들, 그 장면들마다 진행되는 필수 회화들을 주제별로 쭉쭉쭉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처음에 친구 만들어야 돼요. 인사하고 자기소개하고 취미 공유하는 방법, 교통, 길 찾고 택시, 버스, 기차, 공항 이용하는 방법, 숙박, 호텔 갔을 때, 민박 갔을 때 이것저것 물어봐야 되고 부탁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는 방법들, 또 음식, 식당을 찾는 것부터 가서 주문해서 평가하고 계산하는 것까지, 투어할 때 유적지든 휴양지든 액티비티도 해야 되고, 그죠? 이런 활동들을 하는 장면에서 사용되는 회화 내용들, 쇼핑 너무 중요하죠. 마지막 응급 상황 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스페인어로 모두 다 실전 상황을 가정하고 모두 같이 연습해 볼 겁니다. 이 주요 구성 내용은 이렇습니다. 각 주제별로요, 핵심 문법 한 번 더 배우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한 번 다 배우신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완벽하게 통달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핵심 부분만 딱 추려서 그것만 한번 딱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주제에 사용되는 핵심 어휘와 표현들을 보고 난 이후에 그때 공부한 문법을 다시 한 번 더 훈련할 겁니다. 실제 문장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네, 동사 변형도 훈련하고 문장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롤플레잉식 대화 연습과 실전 회화 훈련입니다. 그래서 롤플레잉식으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격식적인 소개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같이 따라서 읽어볼게요. 쭉 읽어보고 연습이 됐으면 자신만의 방식으로 내가 나를 소개할 방식으로 만들어보고 실제로 대화를 해보는 겁니다. 네, 이러한 내용으로 이러한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스페인어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실전 스페인어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는 초급 스페인어 1 수업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국민 스페인어 왕초보 탈출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다음 기간에 여행 스페인어에서 한 번 더 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Espero verte de nuevo. 네,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Espero verte de nuevo. Chao.